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슬대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웹과 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를 하게 되면 모든 네트워크가 차단이 되죠. 그러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떤 홈페이지를 불러온다던가 웹 브라우저를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은 비행기 모드에서 실행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메시지는 주고받을 수가 없지만 과거에 주고받은 대화는 볼 수가 있죠. 새로운 메시지는 서버에 갔다 와야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차단된 상태에서는 실행할 수가 없지만 기존의 대화 메시지 내용은 내 핸드폰, 내 디바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디바이스, 내 핸드폰, 내가 보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프론트엔드, 서버 부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 이러한 부분을 백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도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양쪽을 모두 다룰 수 있는 개발자를 풀스택 개발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아파트나 건물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보면 처음에 기반 공사와 또 지하 부분의 공사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데 이 건물이 1층까지 올라오면 그 지상으로 높이는 것은 금방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앱 개발도 똑같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프론트엔드 영역보다는 이 서버와 백엔드적인 요소가 훨씬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 보이는 작업이지만 수정을 요구했을 때 개발자들이 굉장히 난감해하거나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무 가지가 있고 가지를 그릴 때 더 그리고 싶으면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 나무는 가지를 3개밖에 못 그리는 나무로 만들어졌고 나중에 4개, 5개를 그려야 할 땐 일이 생각보다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땅이 필요한 것처럼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도 구축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그릇, 정보 저장소도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서버 역할을 하는 컴퓨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쓰는 가정용 PC도 서버 컴퓨터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서버 컴퓨터는 24시간 켜져 있어야 하고 네트워크에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 관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호스팅 업체가 존재하게 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카페24나 또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AWS 이러한 서비스들인데요. 우리는 이들이 제공하는 서버를 임대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호스팅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요. 서버 호스팅, 그리고 웹 호스팅, 클라우드 호스팅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서버 호스팅은 이 서버 컴퓨터 한 대를 단독으로 임대를 해주는 건데요.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리조트의 한 객실에 머무는 게 아니라 풀빌라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 설정 값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서버 컴퓨터의 대표적인 운영 체제는 리눅스입니다. 우분투나 레드햇 같은 이런 단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거는 리눅스를 기반으로 한 다른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운영 체제도 내가 원하는 니즈에 맞게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들락날락하지 않기 때문에 보안도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트래픽 역시 많은 사람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단독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가장 좋겠지만 문제는 가장 비싸죠. 그래서 우리 같은 스타트업들은 굳이 서버 호스팅은 필요하지가 않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웹 호스팅입니다. 웹 호스팅은 아까 서버 호스팅이 풀빌라를 빌리는 거라면 웹 호스팅은 한 리조트의 한 객실을 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 환경은 제공해주는 대로 그대로 사용을 해야 하고요. 한 건물에 여러 객실이 있다 보니까 보안이 취약할 수가 있고 또 트래픽이 많아질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버 관리의 권한이 없다 보니까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요.
클라우드 호스팅은 좀 전에 말한 서버 호스팅의 가상 버전인데요. 가상의 공간으로 하나의 서버가 존재하는 것인데 이것은 후불제라는 장점이 있지만 하나의 가상 공간에 오류가 발생한다면 연이어서 다른 공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호스팅은 주로 게임이나 또는 단발성적인 이벤트, 개발 테스트, 유동적인 서비스에 많이 이용이 됩니다. 서버를 개발하면 서버 주소가 생기고 도메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사용하는 www.daum.net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com, 구글.com 이러한 주소가 바로 도메인 주소가 되겠죠.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 서버를 구축하고 나서 이 서버 주소에 도메인 주소를 연결할 필요가 있고 앱 같은 경우에는 굳이 도메인 주소를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도메인 주소는 중복되지 않는 주소를 구입을 해야 하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내 도메인 주소를 쓸 수가 없으니까요. 도메인을 사고 웹 호스팅에 가입을 하고 이러한 것들도 모두 대표자 본인의 것으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다시 프론트엔드 부분으로 돌아오면 이 프론트엔드에서 가장 사용자가 많이 직면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UI죠. 바로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사용자가 가장 대면하는 부분, 시각적인 요소인데요. 쉽게 말하면 바로 화면 디자인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햄버거 박스를 눌러서 메뉴를 펼치고 또 홈 버튼을 눌러서 홈으로 돌아가고 이러한 화면 구성을 말하는데 유저가 앱에게 어떤 동작을 해달라, 어떤 결과값을 보여달라 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을 이 UI를 통해서 입력하게 되는 거죠. UX는 유저 익스피리언스입니다. 실제로 유저들이 써보면서 그 경험에 의해서 편의성을 찾는 건데요. 이러한 편의성을 토대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UX를 개발해 나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에는 여러 가지 운영 체제와 여러 가지 종류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을 사용해서 개발할 것인지 정하는 것도 일관성 있는 개발을 위해 필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앱인 경우, 그리고 웹인 경우, AI 기술이 들어간 경우, 전시 제조에 해당하는 경우인지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